뭐 얼마나 더 바닥을 치실 건데? 바닥 안 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신의 배우와 소규모 자본으로 뒷골목의 어두운 이야기를 그려냈던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를 만든 이완 감독이 이번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자본과 플러스 M의 배급이라는 대형 제작사들의 지원을 받고 한소희, 전종서라는 두 명의 톱스타를 내세우며 눈부신 네온사인 뒤에 꿈틀대는 범죄 누아르 장르로 돌아왔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바로 프로젝트 Y. 앞서 언급한 두 작품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온갖 나를 세우며 가시를 드러냈던 인물들을 계속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렸다면, 이번 영화에서의 두 주인공 미선과 도경은 텅 빈 화려함 속에서 평범함이라는 욕망을 꿈꾸는 인물들을 다소 과장되고 처절하게 그립니다. 전작들에서도 워낙 다양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탓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감독이었는데, 이번 작품에선 그 수위가 더 높고 자극으로 점철된 탓에 당연히 청소년 관람 불가인 줄 알았지만 15세로 관람 등급이 맞춰진 걸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작품의 흥행을 이뤄내야 한다는 대형 제작사들의 힘과 목표, 그리고 작품 외적인 욕망 역시 얼마나 큰지 새삼 가늠하게 만듭니다. 너 이 짓거리 4년 더 하면서 살 수 있어? 아주 체질이야, 체질. 그쳐져. 프로젝트 Y는 2차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 술집 에이스 미선과 약이나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하고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태우며 콜떼기 일을 하는 도경이 은퇴하기 전 결과가 정해진 승부조작 경기에 재산을 투입했다가 모두 날리게 되면서 이 작업의 배후에 유흥업소에서 악명 높다는 토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돈을 훔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작품은 화려한 도시에서 펼쳐지는 뒷이야기와 욕망에 가득 찬 인물들이 물리고 물리는 시티 누아르의 성격과 동시에 악에 가까운 주인공들이 더 악한 토사장을 작업하려 한다는 점에서 피카레스크 장르이기도 합니다. 미선과 도경이 치고받고 싸우다 화해하며 끝끝내 더 악한 빌런을 처리한다는 부분은 버디무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흔히 말하는 도파민으로 가득 찬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잃었던 돈을 모두 날리고 그 돈을 회수하면서 복수도 하기 위해 작업을 치고 돈을 훔치러 가보니 상상 이상의 금더미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한 냉혈한의 강박증까지 가지고 있는 칼같은 토사장이 자신의 수행비서 황소를 이끌고 다니며 관련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미선과 도경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이죠. 폭력과 욕설, 담배가 난무하는 장면들은 이를 너무 자주 활용하는 나머지 그 행위만으로 작품의 색깔을 풍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땅한 대사나 러닝타임을 채우기 위한 장면이 부족했는지 대부분의 인물들이 담배와 욕설을 뱉으며 캐릭터를 확립하는 요소로 쓰이는데, 되려 그 안에서 토사장이나 황소가 더욱 캐릭터가 잘 구체화되어 있고 인상에 남는 눈치죠. 이렇게 장르적인 색깔이 강한 누아르에서 두 주인공이 비주얼 말고는 마땅한 매력이 없다 보니 이는 자연스레 버디무비로서의 재미와 케미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미선과 도경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와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게 서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케미나 관계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퀴어적인 요소가 큰 것도 아니고 둘이 서로를 놓지 못하고 끝끝내 서로에게 돌아가고 지켜주려 하는 장면들 역시 개연성이 부족하다 보니 서로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들은 둘의 케미를 보여준다기보단 그저 두 배우의 영상 화보 혹은 광고를 보여준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이 작품이 초반부와 결말에서 보여주는 두 배우의 터널 워킹씬은 앞서 말한 영상 화보라는 말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슬로우를 걸고 절박함보단 치명적이고 위험에 빠진 두 인물보단 위험한 분위기를 연출한 서비스 컷 같은 느낌이 들어 더더욱 그랬고요. 니네 어떡하냐 진짜. 꼴값 들다가 나랑 했다고 소문 짱났어. 작품의 아쉬운 점은 더 있습니다. 제일 커다란 부분은 역시 개연성 문제겠죠.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칼같은 성격의 토사장이 가볍고 천박해 보이는 자신의 아내 하경에게 돈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했었다는 부분도, 거친 암흑가의 세계에서 주먹을 좀 쓴다 하더라도 여성인 수행비서 황소 한 명만을 데리고 다닌다는 부분도, 온갖 그로테스크해 보이는 연출은 다 해놓고 실상은 뜬금없이 모성애를 강조하다가 소비된 엄마 가영의 역할까지도 치명적인 악함이나 매력이 아닌 말 그대로 허세만으로 점철된 캐릭터들은 조금만 곱씹어보면 설정에 구멍이 너무 많고, 유흥업소나 불법적인 일을 하며 평범한 서민들은 20년을 넘게 일해도 벌기 힘든 금액과
자산을 만들었으면서 승부조작 경기에 돈을 넣었다가 잃은 주제에 대뜸 피해 입은 선역이 각성하는 듯한 행동과 대사를 내뱉으며 토사장과 맞서기로 결정하는 장면은 중간에 제가 혹시 어떤 중요한 장면들이나 사건을 빼먹어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캐릭터의 붕괴를 오로지 배우 자체의 매력으로만 돌파하려 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선 참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분명 대부분의 배우들은 연기를 훌륭히 해냅니다. 문제는 전종서 배우와 한소희 배우의 연기가 관객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우연에 기댄 사건의 연쇄작용, 모호한 캐릭터 설정들이 참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르에서 기대한 입체적인 캐릭터는 부재하고 휘발적인 대사와 소품들, 시간이 갈수록 허무하고 힘이 빠지는 결말부는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했고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토사장 돈 훔칠 거야. 한번 가는 거 인생 시계 가야지. 이환 감독은 작품 프로젝트 Y의 알파벳 Y가 젊음을 뜻하는 유스의 뜻이기도, 수익이나 굴복한다는 뜻의 일드의 뜻을 가지기도, 갈림길 모양을 닮은 알파벳을 상징한다고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저는 작품을 보고 나서도 왜 이 작품이 프로젝트 Y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해당 인터뷰를 보고 나서도 크게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되려 생각이 든 부분은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 작품 외적으로 프로젝트 Y가 흥행에 성공해서 많은 관객들이 들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15세로 내리기 위해 힘쓴 대형 제작사들의 작업을 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안타깝게도 이미 작품의 극장 흥행은 물 건너간 느낌이지만요. OTT로 간다면 그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모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한소희, 전종서 배우의 비주얼이 작품의 성격과 개연성을 메우기엔 그 구멍들이 너무 크면서도 많았고, 장르적 색깔과 재미는 반토막, 오글거리는 대사와 무너진 캐릭터성은 당분간 한국 누아르가 대중 앞에 서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작품의 리뷰를 보니 예상외로 재밌게 보았다는 피드백이 있던데, 저는 이제 이 댓글들이 과연 진짜가 맞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물론 작품에 대한 감상평은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관람평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Y 어떻게 보셨나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돈을 건드려. 지금까지 재밌었어. 우리 이제 그만 심화해야지. 크게 쳤나 보네.